유류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응용한 관련 사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갑은 자녀 A, B, C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요. 사망 당시 재산으로 채무는 없고 적극 재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사망 5년 전 재산이 8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을에게 2억 원을 증여하였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자녀 C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네, 이 경우 A와 B가 C와 을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살펴보신 내용을 토대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을이 증여받은 2억 원을 유류분 산정 시 포함시킬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을은 갑의 사망 5년 전에 증여를 받았고 당시에는 2억 원 외에도 갑의 재산은 6억 원이 더 있었으므로 갑과 을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을이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C는 공동상속인이므로 C가 증여받은 5억 원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편 A와 B의 법정 상속분은 각 3분의 1이므로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2분의 1인 6분의 1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A와 B의 유류분액은 각 사망 당시 남긴 1억 원 더하기 C에게 증여한 5억 원 곱하기 6분의 1, 즉 1억 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은 1억 원이므로 A와 B는 이 재산으로부터 각 5천만 원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A와 B는 유류분 1억 원에 못 미치는 5천만 원만을 상속받았으므로 나머지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 각 5천만 원씩을 갑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C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C는 A와 B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게 되면 각 5천만 원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복잡하였나요? 그렇지만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반복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러한 유류분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련된 곳에서 잠깐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상속인이 그의 재산에 관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유류분권자가 받은 상속가액이 유류분에게 미달되면 유류분의 침해가 됩니다. 유류분의 침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한 순상속분액과 유류분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며 순상속분액이 유류분액보다 많으면 상속분의 침해는 없게 되는데요. 앞에서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유류분권을 정의해보면 바로 이와 같은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의 한도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면 유류분권을 정의해보면 바로 이와 같은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의 한도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배우자와 근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들을 물권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형성권으로 보며 그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실효되고 수증자의 취득 권리는 침해의 한도에서 당연히 유류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될 한도에서 그 이행 의무를 면한다고 보며 일신 전속권이 아니라고 보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며 유류분권자의 상속인, 상속분 양수인, 반환 청구권의 양수인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환 청구 행사의 당사자를 보면 유류분 권리자와 그 승계인이 반환 청구권자이며 수유자, 수증자 및 그의 포괄 승계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행사 방법은 채권자 취소권과는 달리 소송상으로는 물론 소송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송에 의하는 경우 상속 회복 청구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한편 증여보다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 가액의 비례로 반환받아야 할 것이며 이 규정은 증여를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사 방법과 유류분액 산정과 관련된 간단한 사례를 하나 보실까요? 이미 학습하신 내용을 응용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갑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 A가 있음에도 갑의 사망 당시 모든 재산인 1억 2천만 원을 사실상의 배우자 을에게 유증하였고 또한 갑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갑의 동생 병정에게 각 1억 2천만 원, 합계 2억 4천만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A는 을, 병, 정에게 각각 얼마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 가능하실까요? 네, 우선 A의 구체적인 유류분을 계산하면 A는 갑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법정 상속분은 1이어서 A의 유류분 비율은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한편 병과 정이 증여받은 시기는 갑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병과 정이 받은 증여가액 합계 2억 4천만 원은 당연히 유류분 산정에 고려가 되고 갑의 사망 당시 재산은 유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A의 구체적 유류분액은 3억 6천만 원 곱하기 2분의 1, 즉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은 먼저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 청구를 한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증여받은 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수증자 을의 유증받은 액수는 1억 2천만 원이고 A의 유류분액은 1억 8천만 원이므로 을은 유증받은 전액을 A에게 반환해야 하고 A는 유증액에서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병과 정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병과 정은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았으므로 갑은 병과 정에게 각 3천만 원씩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보시면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한편 학설과 달리 판례는 이 기간 1년과 10년 모두를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를 1년 내에 하면 족하고 그 결과 생기는 반환 청구권의 행사는 기간 경과 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시겠는데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 증여의 효력이 소멸되어 유류분의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과 증여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증여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므로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환 청구권 행사의 효과는 현물 반환과 관련된 것인데요.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 자체, 즉 현물 반환이 원칙이며 반환 청구를 받은 날 이후의 과실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와 같이
환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그 가액 반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